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물은 충분히 마셨지요. 외출 후 손은 꼼꼼하게 씻으셨고요. 우한 폐렴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을 당신을 위하여 책 첫 부분부터 조나단 리빙스턴이 갈매기들에게 추방당하여 혼자의 삶을 시작하는 부분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이었다. 그리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부드러운 바다의 잔물결 위에 금빛 강선을 그으며 반짝였다. 해변으로부터 바다를 1마일쯤 지난 곳에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바닷물과 속삭이듯 떠 있었고, 조반 모임의 알림이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떼 사이에 재빨리 퍼져나갔다. 드디어 수천 마리의 갈매기떼가 이리저리 날면서 먹이를 얻기 위해 싸웠다. 오늘도 또 살기 위한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멀리 어선가 해변의 저쪽에 혼자 동떨어져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30m 상공에서 물갈퀴 달린 그의 두 발을 꺾어 굽히고 그의 부리를 쳐들고 그리고 그의 두 날개를 통해 고통스럽고 힘든 비행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 비행은 그가 천천히 날게 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리하여 바람이 그의 얼굴에 속삭이듯 불어올 때까지, 바다가 그의 밑에서 잔잔하게 누워있을 때까지 천천히 날았다. 맹렬한 집중력을 발휘하느라고 눈을 가늘게 뜨고 호흡을 모으고 한 번, 단 한 번 더 조금이라도 선회하려고 애썼다. 그 순간 깃털이 곤두서며 그는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갈매기들은 대체로 비틀거리지도 않으며 중심을 잃고 속도를 늦추지도 않는다. 공중에서 비틀거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수치이며 불명예이다. 그러나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요하는 힘든 선회를 위해 그의 날개를 다시 뻗으며 천천히 그리고 다시 한번 비틀거렸다. 조나단 시걸은 보통 새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비상의 가장 단순한 사실 이상의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갈매기에게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게 문제였다. 그 무엇보다도 조나단은 나는 것을 사랑했다. 그런 생각은 다른 새들과 친하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부모들조차도 조나단이 하루 종일 혼자서 수백 번이나 낮게 활강하고 실험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예컨대 그가 물로부터 그의 날개의 반 정도 높이로 나는 때를 제외하고는 왜 그가 힘을 덜 들이고 공중에 보다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의 활공은 다른 갈매기들이 흔히 하듯 발로 물을 차 물보라를 일으키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쪽으로 단단히 유선형으로 구부린 발이 수면에 닿으면서 길고 단조로운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는 활강을 시작했을 때 해변에 내려서서는 자기가 활강한 길이만큼 모래 위를 걸어 그 길이를 재어보기도 했다. 조나단의 부모는 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몹시 당황했다. 존, 왜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너는 왜 다른 갈매기 떼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니? 저공비행 따위는 페리컨이나 신촌홍에게 맡길 수 없니? 그리고 너는 왜 잘 먹지를 않니? 너무 말라서 이제는 뼈와 깃털 뿐이잖니. 뼈와 깃털만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 저는 단지 창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단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봐라 조나단, 그의 아버지는 타이르듯 말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고기잡이 하는 배도 거의 없어지고 얇게 놀던 물고기도 점점 물속 깊이 헤엄치게 된다. 만일 내가 꼭 배워야만 한다면 먼저 먹이를 구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어떻겠니?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비행수를 익히는 것도 좋겠지. 그러나 창공을 비행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 내가 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조나단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간 그는 다른 갈매기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그는 정말로 다른 갈매기와 어울려 먹이를 얻으려고 선창가와 고깃배 주위를 날며 끼륵끼륵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서 고기나 빵 조각을 찾아 재빨리 날아내리곤 하였다. 그러나 조나단은 그러한 일을 해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이야. 이렇게 그는 생각하면서 힘들여 잡은 멸치를 자기를 따라오는 늙고 굶주린 갈매기에게 떨어뜨려 주었다. 이런 시간을 모두 나는 법을 연구하는데 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배울 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많지 않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나단 시걸은 다시 혼자서 바다 멀리 나아가 굶주리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연습을 하게 되었다.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는 속도였다. 일주일 남짓 연습한 뒤 그는 살아있는 어떤 갈매기보다도 더 빨리 나는 법을 배웠다. 그는 300m 상공에서 있는 힘을 다해 격렬하게 날개를 치면서 파도를 향해 심하게 급강하였다. 그 결과 어째서 보통 갈매기들이 강렬한 속도로 급강하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단 6초 안에 그는 시속 110km를 날았는데 그 속도는 날개를 위로 치켜 올리자마자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다. 몇 번이고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 그가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극한점에서 연습하였기 때문에 고속도에서는 균형을 잃었다. 우선 300m 상공까지 날아오른다. 처음에는 전력을 다해 똑바로 수평으로 날다가 다음에는 날개를 치면서 수직 급강하로 돌입한다. 그럴 때마다 왼쪽 날개가 들썩거리면서 세차게 왼쪽으로 뒤집히려 했다.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 날개를 위로 치켜들자마자 불처럼 파닥이며 그의 몸은 오른쪽으로 나선 상태가 되어 낙하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틀 쳐올리는 데 있어서 충분하리만큼 주의하지 못했다. 여러 번 같은 시도를 해보았으나 시속 110km 이상으로 나는 순간마다 그의 깃털은 엉망으로 휘감겨버리고 균형을 잃고 바닷속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그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생각했다. 날개를 고속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 시속 80km까지는 날개를 치더라도 그 이상이 되면 날개를 편 채로 가만히 놔두면 된다. 600m 상공에서 다시 시도해 보았다. 몸을 기울여 강화하고 이어 시속 80km를 돌파하자 그는 부리를 곧장 아래로 향하게 하고 날개를 완전히 편 채 고정시켰다. 엄청난 힘이 필요했지만 결과는 아주 좋았다. 10초 안에 그는 시속 140km를 날았다. 조나단 시걸은 갈매기 세계에서 속도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한순간에 불과했다. 급강하 후 수면과 평형으로 날기 위해 양쪽 날개의 각도를 바꾸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지난번과 같이 끔찍하게 몸을 가룰 수 없는 불행에 빠져 시속 140km의 속도 안에 다이나마이트의 폭발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조나단 시걸은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파열감을 느끼며 벽돌처럼 단단한 바다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가 의식을 되찾은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그는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었다.
양쪽 날개의 깃털이 부서지고 찢겨져서 매우 아프기도 했지만 실패의 중압감이 더 무거웠다. 그는 그 무게가 슬그머니 자신을 바다 밑으로 끌어내려 그곳으로 만사가 끝나버렸으면 하는 나약한 심정이 되었다. 그는 물속에 흠뻑 잠긴 채 공허하게 울리는 이상스런 소리를 자기 내부에서 들었다. 어쩔 수도 없다. 나는 한 마리의 갈매기일 뿐이다. 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내가 나는 것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배우려고 했다면 나의 눈을 통해서 나는 법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했다. 내가 더욱 빨리 날도록 타고났다면 매의 짧은 날개를 가졌어야 했을 터이고 물고기 대신 쥐를 먹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울었다. 나의 이 어리석음을 잊어야 한다. 나는 갈매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불쌍하고 능력에 한계 있는 갈매기로서 자신의 즉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 만족해야 한다. 목소리는 사라졌고 조나단은 그 말에 동감했다. 어두운 밤 갈매기들이 있을 곳은 해변이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부터 한 마리의 착실하고 평범한 갈매기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것은 모든 갈매기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는 어두운 수면으로부터 간신히 날아올라 육지로 향하며 편한 적응 비행법을 미리 배워둔 것을 적이나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대견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니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자신과는 인연을 끌어야 한다. 배우고 익힌 모든 비행술도 잊어야 해. 이제 나는 다른 갈매기와 똑같으며 그들처럼 날아야 한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30m 상공으로까지 올라가 세차게 날개짓하며 해변으로 향했다. 갈매기 떼 중 평범한 한 갈매기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니 아주 편안한 기분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자기를 비행 연습에 몰아붙인 그 맹목적 충동으로부터도 해방되고 두 번 다시 한계에 도전하는 일도 그 때문에 생기는 실패도 없을 것이다. 또한 생각을 중단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고 해변 너머 불빛을 향해 어둠 속으로 나는 이 일 역시 그만두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어둠? 이때 마음속에서 날카롭고 엄숙한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조나단은 그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의 생각에 흐뭇함을 느낄 따름이었다. 달빛과 해변의 불빛은 물 위에서 반짝이고 조그만 등대의 희미한 불빛은 어둠을 통해 빛나니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한데 내려가자. 다시금 마음속에서 공허한 소리가 울렸다. 갈매기는 결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만일 내가 어둠 속을 날려 한다면 너는 올빼미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눈을 감고 있어도 넓은 바다를 전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에 짧고도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밤중 30m의 상공에서 조나단 리밍스턴은 어떤 영감으로 인하여 눈을 빛냈다. 조금 전까지 고통과 결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짧은 날개, 매의 짧고 강한 날개, 바로 그것이 해답이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필요한 것은 아주 짧고 강한 날개다.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날개의 대부분을 접고 오직 날개 끝으로만 나는 것이다. 짧은 날개. 조나단은 어두운 바다의 창공 700m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실패나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앞날개를 몸에 꽉 붙이고 단지 가느라란 후퇴익을 이룬 담건 같은 날개 끝만을 바람 속으로 펴고 벼랑간 수직으로 급강하하였다. 바람이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며 그의 머리에 부딪혀 왔다. 시속 110km, 140km,
190km. 속도는 더욱더 가속이 되어갔다. 드디어 시속 220km에 달했다. 시속 220km에서 날개의 긴장은 시속 110km로 날 때보다 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날개를 아주 조금만 틀고서도 하강 속도를 늦추어 달빛 아래 회색 총알처럼 파도 위로 곤두박질을 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몰아쳐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기쁨에 겨워 몸을 떨었다. 시속 220km, 그것도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만약 600m가 아니라 1500m 상공에서 급강하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가 될 것인가. 그는 조금 전에 했던 맹세 따위는 저 무섭도록 빠른 바람결에 휩쓸려 간 듯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렇지만 스스로 다짐했던 맹세를 깨트리는 데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약속이나 맹세는 보통 갈매기와 같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에 순종하는 갈매기들이나 지키는 것이다. 스스로 실천하며 배워서 뛰어난 경지까지 도달한 갈매기에게는 이런 따위의 약속은 필요하지 않았다. 태양이 떠오를 무렵 조나단은 다시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 1500m의 상공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고기 빼는 파란 수면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반점에 불과했고 아침 먹이를 찾아 날아드는 갈매기도 희미한 티끌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티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 자신의 의지에 대해 만족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이윽고 그는 자연스럽게 앞날개를 편 뒤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하강하다 1200m 상공을 날 때 그는 이미 한계 속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려 더 이상 빨리 날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시속 340km로 일직선 강하 비행을 하고 있었다. 만일 이 속도에서 날개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낙하를 감행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속도는 힘이었고 기쁨이었다. 그리고 순수한 아름다움이기도 했다. 그는 300m 상공에 이르러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다. 날개 끝은 강한 바람 속에서 윙윙거렸으며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고깃뼈와 갈매기떼가 유성처럼 빠르게 그의 옆으로 비켜섰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속도에서 어떻게 하면 방향전환이 되는지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충돌하기만 하면 즉사하고 말 것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서 그 사건은 그날 아침 해가 뜬 직후 발생했다. 조나단은 아침 먹이를 찾아다니는 갈매기 떼의 한가운데를 쏜살같이 직진하여 꿰뚫고 나갔다. 눈을 감고 시속 340km의 속도로 하강하는데 기치 바람과 부딪히는 소리가 금속성의 소리로 귓가에 전해졌다. 행운의 여신이 그에게 미소를 보냈는지 그는 결국 죽지 않았고 속도 비행은 성공했다. 이렇게 하여 조나단은 자기의 부리를 하늘 쪽으로 곧바로 치켜 올리고 시속 250km로 여전히 날고 있었다. 그가 시속 30km까지 속도를 줄이고 마침내 날개를 폈을 때 고깃배들은 1200m 아래에 바다 위에 빵 부스러기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의 생각은 완전히 승리했다. 최대한의 속도 시속 340km를 나는 갈매기. 그것은 확실히 경이적인 성공이었고 갈매기 떼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나단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그는 곧 자신밖에 없는 외로운 연습장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2400m 상공에서 급강하를 시도하기 위해 날개를 젓고 회전하는 법을 알아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단지 날개의 끝을 아주 조금씩 움직이면 맹렬한 속도에서도 유연하고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드디어 알아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아내기에 앞서 그 맹렬한 속도에서 날개를 더 이상 움직이면
총알같이 맴돌다가 결국 물리로 추락한다는 것을 체험해야 했다. 그 결과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 역사상 최초로 고개 비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갈매기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비행 연습을 했다. 그리하여 공중회전법, 저속횡전, 바람개비 돌기, 맴돌며 강화하기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비행법을 체득했다. 조나단은 언제나 밤이 이슥해서야 해변의 갈매기 떼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였다. 그럼에도 마음은 매우 흡족하여 착륙하기 위해 수평 비행을 하다가도 한 바퀴 공중회전을 하고는 사뿐히 내려앉았다. 다른 갈매기들이 이 한계 돌파에 관한 경이적인 사실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이제 우리들의 생활은 삶으로서의 풍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하찮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기잡이 배와 해변 사이를 단조롭고도 변함없이 오고 가는 행위가 아닌 진정한 삶의 목적은 달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무지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적이고 우수한 재능을 소유한 뛰어난 생물임을 자랑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비행술이라도 터득할 수 있다. 조나단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갈매기들은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조나단은 그들이 자신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나단 리빙스턴 나오시오. 연장자인 갈매기의 말은 극히 형식적으로 들려왔다. 그런데 중앙으로 나와서라는 것은 지독한 수치나 혹은 커다란 명예를 수여할 때 있는 일이었다. 명예를 수여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은 갈매기의 최고 지도자를 임명할 때의 관례인 것이다. 그는 생각해 보았다. 물론 오늘 아침 먹이를 찾으러 나갔을 때 그들은 나의 한계 돌파를 목격했겠지. 그러나 나는 무슨 명예도 바라지 않고 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없다. 다만 내가 터득한 것을 나누어 갖고 싶을 뿐이며 우리 모두의 앞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수평선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었다. 조나단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조나단 리빙스턴, 그대는 다른 모든 갈매기들 앞에서 명예스럽지 못한 문책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조나단은 마치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다리의 맥이 풀리고 깃은 힘없이 축 처져버렸다. 그의 귀에서 울리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머리까지 멍해왔다. 모욕을 받기 위해 중앙에 서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계를 돌파. 그들 중에 그것을 이해하는 갈매기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행동을 하여. 그 엄숙한 목소리는 마치 무슨 성고문을 낭독하는 듯이 느껴졌다. 너는 갈매기족의 존엄과 전통을 거역한 데에 대한 불명예로 중앙에 나와 선다는 것은 갈매기들의 집단으로부터 추방되어 멀리 떨어진 벼랑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나단 리빙스턴, 그대는 무책임한 행위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먹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으며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제외한 또 다른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또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갈매기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연장자의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래서 원래 회의의 선언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은 안 되는 법인데 조나단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무책임하다고요? 그는 크게 외쳤다. 형제들이요, 산다는 것의 의미와 생활에 대해서 더 숭고한 목적을 찾고 갈구하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 있는 갈매기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이나 물고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할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되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갈매기들은 모두 돌처럼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형제 인연은 이미 끊어졌다. 갈매기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쳐댔고 일제히 자신들의 길을 막으며 그에게 등을 돌렸다. 조나단은 그날부터 쭉 혼자서 보내게 되었다. 더구나 그는 멀리 떨어진 벼랑으로 쫓겨나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슬픔은 고독함이 아니라 다른 갈매기들이 자신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비상의 빛나는 기쁨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눈을 뜨고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는 사이에도 매일매일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워갔다. 그는 유선형의 고속 낙하로 바다 밑 30m의 깊이에 모여서 헤엄을 치는 귀하고 싱싱한 물고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고깃배를 쫓아다니거나 상한 빵 부스러기를 쪼아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공중에서 잠자는 법을 알았고 밤에 앞바다로 향하는 바람을 가로질러 방향을 조종하는 것을 배웠으며 해가 뜰 때부터 해질녘까지 160km의 거리를 날았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기술로서는 불가능하며 그 자신의 정신력을 조종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습득한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갈매기들이 안개와 비 때문에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해변에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바다 위에 짙은 안개를 뚫고 안개의 꼭대기를 벗어나 눈부시도록 해맑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녔다.